그 여자가 탁 나가지고 총 2개 가지고 팍 돌려가지고 머리가 탁 현란하죠. 탁 돌려가지고 탁탁탁 쏘잖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혜경입니다. 네, 거침없이 그리고 유창하게 항상 편집할 때 보면 끊어낼 틈이 없는 그런 언변으로 제 채널에서 늘 맹활약을 펼치는 우리 안혜경 언니랑 함께 드라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드라마 봤다가 아니라 어디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우리 미국 드라마를 보고 미국 영화를 봤던 북한에서 봤던 느낌. 혜경 언니가 북한에서 돈 벌려고 남조선 드라마 팔아먹다가 어디 갔던 적이 있대요. 똥간이 앉았지 무슨 어디 가겠니? 아, 똥간이 앉은 적 영상에서 말했어요? 아, 그랬어요. 말했대요. 비밀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자, 남조선 드라마를 팔아먹고 미국 드라마를 팔아먹었다는 것은 일본으로 이 말 안 듣는 여자가 북한에서 많이 봤다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우리가 감명 깊게 봤던 미국 영화, 미국 드라마, 유럽의 영화들을 보고 북한에 앉아있을 때 우리가 어떤 울림과 메시지와 어떤 이야기를 읽었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언니는 미국 영화 어떤 거 봤어요? 북한에서? 제가 많이 봤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007이에요. 어떤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군대 갔다 오다 보니까 군인이라는 이게 항상 있었어요. 머릿속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전쟁 영화, 군인 영화는 꼭꼭 챙겨보고 북한에 있을 때도 그 영화 뭐죠? 공동경비고요. GPS. 네. 그거 봤어요? 그거를 봤는데 나는 남북한 군인이 왔다 갔다 하면 초코맛 파이 나다 먹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야. 더 감명 깊게 본 거는 제가 007. 007이라는 게 작전 영화잖아요. 네. 특수부대라고 하게 되면 저희도 작전이잖아요. 네. 저는 뭐 거기 작전 조는 아니지만 거기에 관할해서 군이 사관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이 전술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전투원이라 그래요. 네. 근데 전투원인데 우리는 배운 게 10년밖에 없어요. 오직 군인은 10년만 강하게 되면 싸움에서 이긴다였어요. 근데 제가 007 보면서 제일 놀라웠던 게 미국의 그 전투원이라고 나가는 그 사람이 쓰고 있는 무기, 장비, 우리가 최첨단에 있잖아 상상도 못하는 그래봐야 우리 경보여단의 무기가 우리는 소부대이기 때문에 그냥 자동보총 소총이거든요. 근데 아니 이 미국의 전투원은 뭘 누르면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무슨 하면 이게 올라가고 맞아. 그냥 여기서 벨트 하게 되면 벨트에서도 뭐가 되고 별게 다 GPS가 맞아. 나는 GPS 그때 난 처음 봤잖아 GPS라는 거 위치 탁 하는 거. 시계 탁 하니까 이 사람이 위치가 딱 야 저거 하나 있으면 전쟁 나도 죽진 않겠다. 그거 보고 진짜 놀랐어요. 우리는 강화군화 원 하나 없어가지고 100% 발목에다 감고 떨어지는 그런 특수부대 훈련인데 미국의 007을 보니까 그 사람이 쓰고 있는 모든 장비는 최첨단 거기다 권총까지도 탁탁탁탁 아니 나는 무기를 우리가 무기 분해 조준하는 걸 알아도 그 요만한 무기가 어디서 다 하나씩 가져다 갖다 탁 하니까 무기가 되는 걸 보고 나 깜짝 놀랐죠. 실제 그런 무기가 있는 건 아니겠죠? 아니 있겠죠. 아니겠지. 약간 그 판타지 같은 그런 거 아닐까? 미국 영화나 이런 데 나오는데. 아니에요. 실제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게 되면 사실 저는 요즘 강철부대 했잖아요. 네. 사실 그게 실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나오는 장비 보세요. 나는 깜짝 놀란다니까. 그 강철부대 예능에서 그런 장비를 쓰고 있는데 실제 우리 전투원들은 어떤 장비를 가지고 있을까? 최첨단. 그리고 그 요즘 영화들을 보게 되면 아주 리얼하게 그리고 요즘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지만 그런 상황을 막 인공위성에서 띄우고 이 사람들이 다 이런 걸 착용하기 때문에 그게 다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난 진짜 놀란다니까. 나는 그 미국 영화 막 나올 때 전쟁 영화 나오면 있잖아요. 그 여자가 탁 나가지고 총 2개 가지고 팍 돌려가지고 머리가 탁 현란하죠. 탁 돌려가지고 탁탁탁 쏘잖아. 이씨 한 손도 돌리기 어려운데 이걸로 그게 고속감기나 무슨 이런 촬영 이건 모르는데 여자가 탁 쏘가지고 탁 돌려가지고 탁 쏘고 그 다음에 할 때 그냥 순간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뭐가 탁 나가서 탁 쏘잖아. 저는 이게 사실 이게 권총이라는 게 이게 만탄창하게 되면 1.7kg인가 1.8kg인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양쪽에 차고 여기다 차고도 올려뛰고 내리뛰고 하는 거 저거는 북한에서 우리가 그렇게 훈련을 사실 북한군 10년이잖아요. 특수병 그때는 13년이었단 말이에요. 특수병 13년도 저런 체격이 나올까? 그쵸. 저런 이게 묵지가 다 뭐 이거 들면 묵지가 이거 그게 1.7kg 막 양쪽에다 가볍게 차고 돌려. 여기다도 돌리고 맞아. 그냥 사방에 무기가 다 있어. 탁탁탁 뽑고 이거를 막 장난감처럼 돌리잖아. 선이 진짜 현란하게 탁탁 돌아가는데 그건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 저건 장난감일까? 언니는 그래도 똑똑하다 그런 생각했구나. 나는 옛날에 나는 소련 영화도 나오고 그러면 그렇게 판타지란 생각 못하고 진짜 어디 소련이 그런 동굴 있고 그런 무기 있고 미국에 그런 무기를 갖다가 진짜 폭파하고 난리치면서 하는 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는 현 상황은 아니지만 앞으로 얘네가 이렇게 만들 것이라는 것까지 나는 생각했어요. 미래에 대해서. 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까지 발전을 시킬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야, 우리 북한은 우리 4.25가지고 자네를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북한에서 항상 하는 게 있잖아. 그냥 자포. 자포경우. 자포경우. 그리고 신념이 투철하면 된다. 네, 마지막 한 발을 남겨가지고 자청하면 된다. 마지막 병사의 임무에도 적에게 절대 포로되지 말아야 된다는. 그냥 신념 교육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다가 007을 보면서 내가 야,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구나. 하윤 씨는 북한에 있을 때 미국 영화 본 게 뭐가 있어요? 기억에 남는 게? 저는 타이타닉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전 제가 아예 중학교 때 봤는데 그 영화가 왜 북한 사람들 안 본 사람 없이 언니는 못 봤어요? 봤어요. 왜 안 본 사람 없이 이게 다 보면서 북한이 뭐라고 했냐면 은밀하게 이게 1912년 4월 15일인가 이게 배가 뒤집히는 날이에요. 그치. 그때 뭐라고 했냐면 김일성이 거대한 태양이잖아요. 그래서 김일성이 태어나는 그 시점에 이 거대한 사건이 터지면서 태양이 태어났기 때문에 얼마나 하늘이 된 위인이냐. 그래서 이런 거대한 사건 수많은 사람 죽이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해서 왜 들으면 하늘이 너 하면서 왜 들으면 그럴듯하잖아. 언니 난 그래서 이 타이타닉이 1912년 4월 15일에 있은 사건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또 뭔지 아세요? 북한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그 한 2시간인가 3시간짜리 영화인데 맞아요. 우리 아버지랑 보면서 감탄했던 게 뭔지 알아요? 그때 1912년이면 조선시대에 우리 조상들은 가쓰고 당나귀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수염 이렇게 기르고 여봐라 거기 너가 없느냐 막 이런 시대예요. 맞아요. 그치. 당나귀 느릿느릿 타고 다니면서. 그런데 유럽은 그런데 미국 사람은 뭐하고 다니고 다녀요? 그 1등실과 2등실을 나누는데 막 멋있는 배가 나오는데 배도 엄청나게 커. 거기에 막 귀족들이 꽃이 이만큼 달린 모자 쓰고 무슨 옷 이런 거를 먹고 서양 이런 음식을 썰고 그 사람들이 그 옷 입은 드레스 보고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 조선시대 조선 사람들이 가스가 당나귀 타고 다녔는데 저 사람들 마차 끌고 다니고 저 사람들 옷 입은 거 보라고. 저렇게 미국 애들이 발전했다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뒤처질 동안 저 유럽이 어떤 나라였는지 눈 똑바로 뜨고 보라고. 근데 그게 아주 어린 마음에도 큰 울림이 됐어. 그리고 또 뭔지 아세요? 네. 뭐 거기서 뭐 나체 나오고 막 이런 것도 북한 사람들은 이게 조금 그렇지. 이렇게 봐야 되는. 돈을 얼마나 벌면 우리 아버지랑 막 같이 버는데 야, 좀 그렇더라고. 우리 아버지도 좀 그쵸. 뻘쭘해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볼 때는 북한은 남자도 여자도 다 눈을 돌려. 그치. 눈 돌리면서 한쪽은 이렇게 가 있잖아. 이렇게. 안 보는 척하면서 안 보는 척하면서 다 보지. 볼 거는. 좀 창피하더라고. 여자 막 이렇게 막.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영화의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다 보셨겠지만 배가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배가 뒤집어져서 경각의 상황에 이 배에 물이 막 들어오는데 이 여자가 이 남자를 구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에 생각했어요. 내가 생명이 다하는 순간에 아무리 사랑하는 남자가 있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한들 내가 저 사품치는 바닷속으로 도끼 들고 가서 그 남자 구하러 갈 수 있을까? 난 못할 것 같더라고요. 절대 안 되지. 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그거 안 될 것 같더라고. 근데 저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그거 보고 놀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 무슨 사랑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사랑하는 사람이 해가지고 저것들은 있잖아. 밥 먹고 할 짓 없으니까 남자한테 그 올인한대요. 영화 보면서 놀랐던 게 그렇게 사고가 났을 때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런 거였잖아요. 북한은 그렇게 되게 되면 뭐가 돼요? 남자 우선주의제. 맞아요. 근데 사고 나니까 맞아요. 안악들을 먼저 태우잖아요. 놀랍죠. 그 속에서 이 여자는 사실 거기 타게 되면 살 수 있는데 맞아요. 사랑한 남자를 위해서 자기가 거기서 나와서 딴 사람을 태우고 맞아요. 구하러 가잖아요. 북한 같았으면 저 상황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북한 같았으면 줄 쫙 서 있다가도 버스가 이제 딱 온다. 그러면 남자 여자 줄 호각 빼빼빼빼 불면서 줄 세우면 줄 서는 척하다가 버스가 딱 도착해서 문이 빠밤 열리는 순간 이야 달려가서 남자들이 힘으로 여자들을 밀어내고 가는 거지. 어디? 그래. 북한은 양육강식이 철저하게 이게 되어 있는 나라인데 그런 북한에서 살던 우리가 그 영화를 보고 정말 많은 울림이 있었어요. 나는 그래서 그때 미국이라는 나라를 북한에서는 미국 놈이고 때려잡아야 되고 나쁜 놈이라고 했는데 나는 그 영화 한 방에 미국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바뀌었어요.
아니다. 미국이 참 멋있는 나라일 수 있겠다. 그래서 미국을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영국을 신사의 나라라고 하더라고. 신사의 나라.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그래서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 거구나. 이 여자들을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나라가 미개한 북한 같은 나라가 아니라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 이게 정말 젠틀하다는 단어가 이런 나라에 어울리는 거예요. 나는 이 부분은 정말 북한 사람들이 배워야 되는구나. 그러면 북한 사람이 배워야 되는 게 북한 똑 찍어 말해야 돼. 이건 북한 북한 남자들이 배워야 되는 거야. 우리 아버지도 막 몰랐어요. 봐라. 유럽 애들은, 미국 애들은 여자를 저렇게 커한다. 그러니까 여자가 살만한 나라는 미국이고 유럽이다. 그치. 조선 사람은 유독 여자를 천시하는 거야. 그 남자를 낳은 건 여자인데 여자는 천대받고 멸시받고 천덕꾸러기지 천덕꾸러기. 그래서 옛날에 엄마들이 여자를 5, 6딸 낳으면 슬퍼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딸 낳았다고 또 딸이 엄마라는 이런 말이 나왔잖아. 아들 낳으면 어깨에 뻥 달고 배 이렇게 맘산만큼 쳐들고 이 배 속에 든 게 아들이라고. 이 얼마나 미개한 소리예요. 또 언니 좀 울림이 있어요? 일단은 그 미국 영화를 보면서 진짜 느꼈던 부분이 항상 우리가 그 외국 영화를 보게 되면 신념에 대한 것보다는 그 사랑에 대해서 꽤 많이 얘기하잖아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이런 거를 그 영화에 고스란히 담잖아요. 맞아. 근데 한국 영화도 그걸 느꼈지만 특히 외국 영화에서 그게 더 많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한테 뭐 딱히 보여줄 게 없잖아요.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화를 만들어낸다는 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우러나게끔 그 마음을 표현한다는 그 영화를 만든다는 그 자체가 벌써 이 나라가 꽤 살만한 나라라는 거를 항상 한국 드라마보다도 오히려 미국 영화를 보면서 아니면 외국 영화를 보면서 더 많이 느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미국 드라마나 미국 영화에서 인간적인 냄새가 나서 저는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저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이런 영화를 봐도 회사에서 돌아가는 이런 스토리를 놓고 봐도 인간에 대한 사랑과 성공과 욕망을 다룬 그런 영화였고 그걸 보면서 미국 사람들이 생활 수준과 회사가 돌아가는 이런 패턴 같은 것도 조금 이해할 수 있었고 우리의 마음속에 미국 놈은 나쁜 놈이고 승향이라고 생각했는데 인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조금 좀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가 제목이 안 나는데 그 한 명의 사망자도 남기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전쟁터에서 있잖아요. 맞아.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사망했는데 한개 부대가 투입해가지고 그 군인을 모셔오는 그거를 보면서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그 전후에 그것마저도 소중히 여기는 나라야말로 진정한 나라가 아닐까. 우리가 항상 자본주의 국가 하게 되면 정말 사람은 천대받고 그리고 힘이 없는 자는 그냥 당해야 된다. 이렇게만 배워왔고 맞아요. 그게 바로 자본주의라고 맞아요. 했는데 그 미국 영화를 보면서 항상 그 생명의 소중함을 하나하나에서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우리가 맞아. 살아있을 때 맞아. 솔직히 북한 군인들 파리 목숨 받아도 못했단 말이에요. 제가 진짜 감명 깊게 받고 나름의 자책을 했어요. 나는 그 나라를 위해서 군복을 입었다면 맞잖아요. 나라 어쨌든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나간 지키기 위해서 나간 건 맞는데 어떤 마음으로 과연 저 사람들이 저런 마음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내가 지키고자 한 나라가 과연 이런 멍청하고 과연 이렇게 야만적인 나라였던가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젊은 청춘을 목숨을 바치려고 나가서 허비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 북한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북한에서는 미화나 이런 미풍이라고 하죠. 장군님이라고 하는 김정일이 썰물이 들어오니까 그 섬에 비단섬이라는 데 떨어진 처녀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헬기를 띄웠다. 경련은 장군님께서 이 여성 처녀 동무 한 명을 내서 사랑의 직승기도 띄우시는 막 이런 장르의 어떤 문학 작품도 있고 뭐 이런 공연 같은 것도 있단 말이죠. 항상 미풍이라고 하면 한 명의 목숨을 위해서 북한이 헬기 어쩌다 한번 김정일이 지시로 띄운 걸 대단하게 생각했었는데 결코 다른 나라에서는 이게 평범하고 지극히 항상 자주 있는 일인데 북한에서만 있은 일처럼 미화시켜서 북한만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너무 착각한 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미국에 대한 이미지 또한 다시 한번 재고려를 해봤던 그런 계기가 미국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화를 멍청하게 앉아서 재밌다고만 본 게 아니라 하나하나 그 사회를 뜯어보고 이해하고 해약하려면서 보았던 우리들의 미국 드라마 시청기였습니다. 영상이 좋으셨으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 진짜.